go.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고요.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이제 앞서서 만들었던 앱을 만들었잖아요. 트래블 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할 건데 여기도 역시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유저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손인선으로 들어갈 텐데 손인선이 트래블 어프로브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승인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승인권자를 만들 텐데 제 매니저겠죠, 일반적으로. 예, 그런 일반적인 유저, 제 매니저를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어프로벌 관련된 셋업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 그 위에 오브젝트 탭 있잖아요. 그 탭을 누르시면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내가 올린,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올리는 저 같은 인플로이는 제가 올린 것들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어는 아니면 매니저는 거기에 관련된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그걸 보고 선택을 하시는데 그 리스트 뷰를 좀 커스터마이징 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트래블 어프로브를 하는 그 페이지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만들어진 거를 목적에 맞게 아니면은 뭐 좀 보기 편하게 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필드들을 좀 조정을 할 거고 할 건데 그런 것도 역시 코딩 없이 그냥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그러니까 해당 오브젝트에 속해 있는 그 페이지 레이아웃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익스펜스 아이템이라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트래블 관련돼서 예상 경비 내역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 리스트도 뜨거든요. 그 리스트도 역시 커스터마이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즈포스의 가장 큰 장점, 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채터라는 게 있어요. 채터라는 거는 이제 상호 간에 SNS 통신식으로 이렇게 서로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는 형태고요. 이 트래블 어프로블 오브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오브젝트에 이게 단순 테이블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해당 채터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채터는 뭐 오브젝트에도 담길 수 있고 아니면 그룹을 만들게 되면 그룹에도 담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채터를 통해서 저와 그러니까 손인성과 저의 에릭 이그제큐티브를 할 텐데 그분과의 1대1 혹은 뭐 1대 N도 될 수 있는데 그분 간에 이제 서로 채터를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스텝으로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앱 승인, 그러니까 트래블 승인을 위해서 승인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승인자 이름은 에릭 이그제큐티브고요. 그 관련된 유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드는 장면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승인 리스트죠. 원래 이제 트래블 어프로브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보면 어프로브 샵만 번호만 떠 있는 거고 실제 뭐 디파트먼트나 이런 것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물론 이 TA0002를 누르면 상세 내역은 나오는데 상세 내역이 나오기 전에 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충 내용 보고 카탈로그를 보고 리스트를 보고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도 하실 수 있고요. 상세 내역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코딩 없이 우리가 오브젝트만 만들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 상태인데 이거는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커스터마이징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디테일인데 트립 인포는 별도로 이렇게 섹션으로 구별해서 내놓고 위에는 이제 일반적인 트래블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딩 없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역시 앞에 보셨던 리스트와 비슷한데 익스펜스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찍어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한 리스트에서도 뭐 에어페어고 이게 얼마고 호텔도 이게 얼마다 이런 거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 해서 실제 사용할 때 요것보다는 요게 낫겠죠.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시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걸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터인데 이제 채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코멘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코멘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앞에 골뱅이가 있죠. 이게 @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그제큐티브 에릭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그제큐티브 에릭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리플을 한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뭐 맞는 디파트먼트인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네, 이런 채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셀즈포스에서 굉장히 많이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은 더 추가해서 꼭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챕터에 모든 로그를 남기고 그 로그가 해당 이 트래블 어프로벌에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쉽게 추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기능이 더까지 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모입니다. 오늘 할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만들었던 트래블 승인 앱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프로브를 하나 정할 거예요. 이 어프로블 앱이니까 실제 사용자가 승인을 올리고 승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유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제 만들었을 때 오브젝트를 가지고 탭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탭 이해하시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탭을 만들었는데, 보면 트래블 어프로벌 보시면은 어제 만들었던 TA0001이 하나 있는데, 요걸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리스트를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트래블 어프로벌 이제 열었을 때 리스트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나오는 화면이 있었는데, 그 화면이 어제는 그냥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룹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또 익스펜스를 올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쯤이 예상이 된다라고 올렸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도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리고 세일즈포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챕터예요. 그래서 이 챕터를 이네이블 시켜서 이 해당 이 트래블 어프로벌 이 오브젝트에 이 챕터를 이네이블 시킬 겁니다. 이 챕터라는 거는 뭐 오브젝트에다가 다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퍼튜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그룹에다가 각각의 챕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저를 추가해야겠습니다. 자, 설명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트래블 어프로벌 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실행하는 건 이 밑에 있는 요거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유저를 만듭니다. 유저를 만드는데 새로운 유저가 에릭 이그제큐티브라는 유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을 만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셋업 가는 건지 아시겠죠? 여기서 셋업 누르시면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든 컨피규레이션 하실 수 있어요. 어제 뭐 오브젝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하는 걸 여기서 하셨을 겁니다. 자, 유저로 가고요. 유저스가 나오죠. 네, 유저스에서 새로 추가합니다. 뉴 유저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first name이 에릭, last name이 executive네요. 자, 뉴 유저. 자, first name 에릭이죠. 그 다음에 last name executive. 그 다음에 엘리아스 약자죠. 이 executive. 자동으로 들어왔네요. 이메일은 저의 실제 이메일을 써야겠죠. 여기서 뭐 가상의 이메일을 쓴다는 거는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제가 이메일을 받아야 되니까 할 건데, 제 이메일을 넣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유저네임이에요. 유저네임은 모든 세일즈포스에서 유니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네임은 이메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메일은 제가 이메일을 받을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유저네임은 이 세일즈포스에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일즈포스에서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만들 때 뒤에다가 뭐 컴퍼니 네임 같은 걸 이렇게 넣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한번 해볼까요? 자, 에릭.executive 뭐 보통 제가 많이 쓰는 게 example.com 뭐 데모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맞춰진 룰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은 eric.exec 이것도 좀 바꿔볼까요? eric.exec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롤은 CEO고요. 그 다음에 유저 라이센스는 세일즈포스, 프로필은 시스템 어드민입니다. 원래는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요 프로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롤이 이 프로필 많을 건데,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처음에 시작하시면 유저 리스트를 뽑고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필을 다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유저고요. 자, 보시면 이제 다 됐죠?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자, 그러면 새로운 유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에릭 이젝티브 생겼죠? 네. 그리고 나서 어프로블 세팅을 해야 돼요. 어프로블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결제죠, 결제. 상신하고 나면은 뭐 결제하는 건데, 자, 셋업에서 아까 다시 유저 보셨죠? 거기에서 제 어카운트죠. 뭐 이것은 이제 에릭이 되겠죠. 아니죠. 원래 이제 저 원래 여기니까 원래는 요거예요. 요걸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자,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에딧을 누르고 밑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어프로버 세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딧 누르고요. 자, 어프로버를 찾아볼까요? 밑에 뭐가 좀 많이 있죠. 여기에서 어프로버 세팅. 네. 그래서 뭘 누를까요? 매니저죠. 제 매니저가 되겠죠. 그러면 에릭, 이분이 제 결제권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 유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만든 건 에릭이죠. 에릭은 저희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브하면 되겠죠. 세이브 하게 되면 저의 어프로버는 이제 에릭이 되는 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굉장히 짧죠? 어제는 좀 많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손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리스트 뷰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앱런처에서 트래블 앱을 부르고요. 여기까지 와 있었죠, 이미. 그 다음에 트래블 어프로블 탭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레코드. 그래서 all 리스트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앞서 여기에 있었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셋업을 누릅니다. 에딧 오브젝트죠. 그러면 다시 또 셋업으로 갑니다. 물론 이게 앞서서 보셨던 셋업 화면에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 보시면서 해당 리스트 화면에서 수정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치 레이아웃입니다. 서치 레이아웃이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레이아웃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디폴트를 고르게 되어 있고 에디트를 합니다. 자, 디폴트 제일 위에 있죠. 이 레이아웃을 에디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만 떠요. 이 어프루벌 넘버밖에 안 뜹니다. 그런데 더 많은 걸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퍼포스 오브 트립부터 디파트먼트, 퍼포스 오브 트립,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스테터스죠. 디파트먼트 스테터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스테이트, 스타트 엔드, 데스티네이션 스테이트, 스타트 엔드, 이렇게 애드를 합니다. 이렇게 애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세이브 할 수 있게 되어 있겠죠. 세이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컬럼이 디스플레이 되는 컬럼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다른 유저 프로필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 사용자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챕터 프리 유저다, 뭐 챕터 익스터널 유저다. 현재는 이 디폴트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물론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가보시면 다시 앱 런처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거 뭐냐면 이제 탭이 여러 개 저는 쓰니까 관계가 없지만 아닐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면, 자, all로 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all 상태에서 바뀌지 않죠. 자, 그럼 all 상태에서 지금 all로 와 있고요. 자, all 상태에서 여기 있는 컬럼을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걸 다시 또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select field to display예요. select
field to display를 합니다. 그러면 앞서 설정했던 것 중에 몇몇, 지금 현재는 트래블 어프로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department created by status, 자, department created by, 그 다음에 status, 그리고 start end네요. start end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올로 봤을 때 요 리스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내려가 보면 커스텀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이제 이게 현재는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ll 아니면 뭐 recently view인데 또 뭐 사용자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게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를 때 이제 하나를 더 여기서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new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옵션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클릭 더 기어 아이콘이니까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리스트를 new를 하실 수가 있어요. new. 리스트 네임은 out of state travel 이렇게 해서 즉 외부로, 그러니까 뭐 주죠. 여기 이제 샘플에서는. 그래서 이 샘플에서는 이걸 누르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all users can see my list, this list view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옆에 이제 대신 필터가 하나 생깁니다. 자, 필터가 생겼고 add 필터 해서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컨피규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필드의 개수를 조정을 했다면 이제는 그 필드의 개수에서 all 아니면 약간 recently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찾겠다는 겁니다. 즉 out of state니까 add 필터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 out of state가 있어요. 자, out of state가 equal 그리고 그 다음에 true. out of state가 그 어제 오브젝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박스예요. 그래서 yes or 되거든요. yes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one을 누르고 또 add 필터를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에는 뭘 하냐면 스테이터스가 어프로브나 아니면 리젝트가 되지 않은 것, 즉 신청한 것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되면 어프로브 되거나 리젝트 되는 그런 스테이터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신청된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스테이터스가 not equal to죠. 자, not equal to 여기가 approved 혹은 rejected 네,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done을 하고 세이브를 합니다. 자, done을 하고 세이브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다시 초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이건 아직 선택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필드 투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보면은 디파트먼트 created by status네요. 자, 디파트먼트 created by 그다음에 status 그리고 start and destination state네요. destination 캘리포니아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start and 이걸 선택을 하면 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옆에 있는 필터는 지우시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실 때 요거는 그러니까 승인이 되거나 리젝이 되지 않은, 즉 신청이 되거나 혹은 펜딩 상태에 있으면서 이 현재 스테이트가 아닌 외부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리스트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리피케이션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리스트 뷰잖아요. 이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짜려면은 뭐 또 쿼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지금까지 보시면 제가 한 줄의 코딩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용자가 원하는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컬럼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보셨지만 필터 같은 걸 넣어서 내가 원하는 리스트만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브젝트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현재는 리스트예요. 참고로. 자, 이걸 누르게 되면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네, 기본으로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좀 변경을 하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좀 그룹핑을 한다거나 하려고 할 거예요. 자, 이걸 할 때는 역시 컴퓨터를 누르시고 여기 이게 페이지거든요. 페이지. 그래서 에디트 페이지를 누릅니다. 요 에디트 페이지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이 앱 빌더라고 하는 원래 컴포넌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앱 빌더라고 그래서 이런 화면을 작성하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화면이 그대로 다 보이죠. 디테일도 있고 옆에 액티비티도 있고요. 그리고 샘플 데이터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거를 좀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고르실 수도 있고 여기를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테일이니까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이 업그레이드 나오라고 되어 있는 건 다이나믹 폼스고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책대로 하는 걸로 해서 이 트래블 어프로블 레이아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되어 있죠. 요거 가지고 선택을 하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프로젝트 할 때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툴이에요. 결국은 이 오브젝트 매니저에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약간 옛날 스타일이긴 해요. 이게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좀 속도도 빠르고 해서 이걸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섹션이라는 걸 가져오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패널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섹션 여기 있죠. 자, 섹션을 끌고 위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섹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섹션 이름은 트립 인포 이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으로 두라고 되어 있네요. 자, 트립 인포를 긁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자, 사실 이게 뭐냐면 나머지는 투 컬럼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키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포메이션, 이전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시스템 이렇게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인포메이션 있고, 밑에 크리에이티드 바이 이런 거 되어 있죠. 다시 볼까요? 네, 크리에이티드 바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트립 인포를 하나 섹션을 만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위에 있었던, 인포메이션에 있었던 걸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퍼포스 오브 트립,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를 내리네요. 자, 퍼포스 오브 트립을 요 아래로 잡고 내립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야 되는 게 out of state하고 디파트먼트 state네요. out of state를 잡고 이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destination state 죄송합니다. destination state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디파트먼트를 오른쪽으로 옮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옮기실 수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위에 인포메이션 여기는 뭐 어프로블 넘버라든가 오너 누가 했는지 스테이터스 보실 수 있고 밑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도 지금까지 코딩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이 선택이 됐고요. 자, 여기를 아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작업하지 않고 다시 그냥 돌아가면 될 거예요. 리브. 자, 아까 했듯이 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트립 인포라고 해서 아까 섹션이죠. 섹션 하나 넣었던 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리실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위에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화면도 어느 정도 코딩 없이도 바로 원하시는 정도의 커스터마이징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벌써 세 번째네요. 네, 세 번째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expense item related list라고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 요게 디테일이잖아요. 근데 옆에 related가 있어요. related를 보면은 여기는 뭐 승인 뭐 이런 거 올리셔도 되고 밑에 이제 expense item 요 부분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서 오브젝트 매니저. 여기는 이제 아까는 그렇게 막 거쳐갔는데 여기는 좀 새로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오브젝트 레이아웃에서 트래블 어프로벌이었죠. 네, 트래블 어프로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요. 네, 이거였죠. 네, 동일하죠, 아까랑.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이 expense 아이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밑에 related 리스트가 있어요. related 리스트에서 expense 아이템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에서 했던 거 그냥 같이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표시가 있어요. 뭐 조이는 그런 표시인데 렌치라고 하죠. 렌치 아이콘을 눌러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렌치 아이콘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 뭐를 디스플레이를 할 거냐라고 표시가 뜨고요. expense type하고 amount를 옮기겠습니다. 자, expense type 그 다음에 amount 이렇게 하고 나서 OK를 누르면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럼 보시면 대충 이렇게 보이죠. 이전에는 넘버만 보였잖아요. 보시면 넘버만 있어요. 그런데 넘버와 더불어서 expense type, amount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이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이브. 네, 세이브가 됐고요. 세이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상태에서 지금 안 바뀌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T001 눌렀고요. 릴레이트는 아까 디테일은 바뀐 거 보셨을 거예요. 자, 릴레이트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릴레이트로 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익스펜스 아이템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요 표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달러 표시인데 이거는 셋업에서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컴퍼니 인포메이션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커런시 로케일이 코리안인데 널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커런시 세팅을 코리안에 KRW로 하셔도 되고 원래로라면 이제 여기는 US니까 달러니까 US가 되겠죠. 그러면 달러 잉글리시 US가 되겠죠. 잉글리시 여기 있네요. US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하면 제대로 나올 겁니다. 자,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달러로 표시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러면 마지막도 또 한번 보죠. 네, 네 번째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되는 거의 마지막인데요. 챕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챕터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간에 서로 의사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메일 대신에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셋업에서 피드 트래킹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네요. 자, 나머지 다 탭은 닫고요. 자, 셋업에서 피드 트래킹. 네, 챕터죠. 네, 챕터 밑에 있는 피드 트래킹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트래블 어프로블이에요. 오브젝트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블 어프로블입니다. 이거를 이네이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네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데스티네이션 스테이트하고 스테터스 두 가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스테이트하고 스테터스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으로 설정을 앞서는 이네이블만 시킨 거예요. 네, 앞서는 이네이블만 시켰고 뒷단에 이제 이에 관련돼서 뭐 페이지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네이블 됐고요. 다시 앞단으로 가서요. 이 부분에다 할 거예요. 현재는 액티비티만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보면 이렇게 탭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쪽도 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디트 페이지. 자, 그러면 탭을 하나 추가하고 거기를 챕터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다시 라이트닝 앱 빌더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체 중에 챕터. 벌써 이네이블이 됐네요. 이네이블 하면서 챕터가 다 자동으로 들어왔네요. 안 만들어도 되네요. 원래로라면 여기다 애드 탭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고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챕터가 이미 들어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하죠. 리브 하겠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만들어져, 즉 트레이헤드가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벌써 만들어진 게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챕터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련돼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에다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레이블드 쉐어 업데이트 여기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나 그룹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든 게 에릭이죠. 자, 에릭 이그제큐티브가 자기 매니저예요. 이그제큐티브한테 제가 이 트래블 어프로브를 만들었어요. 현재 만들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에릭은 이 트래블 어프로브를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쉐어를 합니다. 하게 되면 에릭이라는 사람에게 요 메시지가 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노티가 오게 됩니다. 근데 현재 사용자는 제가 에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에릭으로 들어가 보면 보이겠죠. 네, 에릭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에릭으로 로그인을 하면 위에 이렇게 노티가 하나 와 있습니다. 요 노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어프로브를 신청한 사람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인선이 이런 걸 썼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네, 에릭 이 손인선이 이 에릭 이그제큐티브에게 어느 디파트먼트에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책대로 하면 테크놀로지 is the correct department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복사를 하고 코멘트를 남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손인선이 남긴 거에 대해서 에릭 이그제큐티브가 다른 답을 준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손인선 같은 경우에도 네, 에릭 슈밋 이그제큐티브가 했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노티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를 남겼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챕터를 통해서 쉽게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두 번째 챕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첫 번째 데이터 모델 오브젝트를 다 생성했었죠. 두 번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작동은 됐어요. 근데 사용하시기 편하시게 어프로버를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우리 트래블 어프로버 올렸던 그 리스트 뷰도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그 리퀘스트 올렸던 페이지 있죠. 오브젝트 페이지도 역시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그리고 익스펜스 아이템, 그러니까 뭐 얼마 예상이 된다라고 했던 내용들도 역시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래블 어프로브라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챕터라는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서 그 해당 오브젝트의 레코드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저장되면서 그걸 그 자기의 매니저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매니저가 아니더라도 같이 등록되어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룹에 보낼 수도 있어요. 뭐 HR 그룹 따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HR 그룹에다가 이걸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멘션을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좀 넣을 겁니다. 뭐 밸리데이션 룰 같은 것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보이는 필드 같은 것도 넣을 거고, 약간 이제는 좀 더 보다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프로브도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지금 어프로브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노티만 올린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걸 다 따라 하시면 전체적으로 시티즌 디벨로퍼 혹은 일반적인 사용자로서 세일즈포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 해보시고요. 트레일헤드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 시티즌 디벨로퍼라도 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